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이후 눌림 자리에 있는 관심 종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수 권유가 아니며 무조건 오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영상 기록 장치, 내비게이션 등을 제조 및 유통 판매하며 스마트카, 안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기보단 자율주행 쪽 기대감이 붙을 때 수급으로 탄력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재무로 길게 들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상승 후 눌림 이후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관점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다가 최근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 돌파가 나왔던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재진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알루미늄 창호와 PVC 창호 제조, 자동차 범퍼 사출성형,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무 자체가 안정적 성과주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이 흐름 따라 들쭉날쭉한 구조입니다. 과거 일부 분기에서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낮고 자산 기반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힘을 받는 흐름에서는 재무 부담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선알미늄 주가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포착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장세가 나왔다는 점이고 알루미늄 섹터 전반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실적 안정주로 보지는 않지만 업황과 거래량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남선알미늄은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간중간 비철금속 테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상승은 나왔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서는 흐름은 계속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은 24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하락 추세까지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었습니다. 현재는 돌파 이후 24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지켜주면서 지지받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강한 상승 이후 눌림이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주가가 다시 이전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구간을 버텨주고 거래량이 다시 붙는 흐름이 나온다면 남선알미늄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GI텍은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코팅 장비와 정밀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비 쪽은 업황이 좋아질 때는 수급이 강하게 붙지만 반대로 실적이 업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무를 보면 최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 매출도 소폭 감소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성장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채 부담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무만으로 이 종목을 안정적인 성장주로 보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GI텍을 실적 하나로 판단하기보다는 산업 흐름과 차트 흐름 그리고 눌림 이후 거래량 반응이 나오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GI텍은 최근 하락 흐름 속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돌파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그 이후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무너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 전 저점까지 내려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저점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앞에서 한 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번에도 이전처럼 돌파 이후 다시 하방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손실 감내와 대응 기준은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하락 이후 저점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241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이후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241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GI텍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부품, 특히 자동차용 커넥터나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쪽은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 전장화 흐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수급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를 보면 매출 자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회사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해마다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업황이나 수급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부담이 과도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익이 크게 쌓이는 구간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재무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차트 흐름이 꺾이는지 눌림 이후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진전자부품은 최근 2-3년 동안 꾸준히 하락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흔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관심에서 사라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이 기존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횡보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전 저점인 880원 부근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박스권 흐름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41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받는다면 아진전자부품도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자동차 관련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 섹터 수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흐름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한다면 손실 감내 대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DYP는 자동차 부품과 전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자동차 산업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종목입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는 전기차, 자율주행, 전장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DYP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유는 현대모비스의 전기차용 방열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열 모듈은 전기차 전력 반도체 냉각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고 이번 공급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장기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업황과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DYP도 재무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이슈 이후 차트상 눌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눌림이 끝난 뒤 다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DYP는 현대모비스 방열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이슈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기존에 하락하던 추세를 갭 상승으로 한 번에 올려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이 어려운 종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다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걸 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승 이후 눌림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1선 부근에서 진입한 뒤 5%에서 10% 정도 반등 여력이 나오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만약 241선 근처에서 진입했는데 당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5% 이상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진전자 부품 DYP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 자동차 관련 테마 쪽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자리에서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CTR 모빌리티 그리고 구형테크입니다. 이 기업들은 실적이나 이익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자동차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던 종목들입니다.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CTR 모빌리티 역시 강한 상승 이후 눌림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에서 매수 타점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이 눌림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4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뀌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구형테크도 차트를 보면 241 이동 평균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주었고 거래량 역시 강하게 터졌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이 눌림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41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양봉이 나오는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모두 241 장기 이동 평균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매수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앞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눌림이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는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손실은 짧게 관리하면서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형테크만 보더라도 현재 내려가는 추세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한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지점에서 매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관점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눌림 이후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참고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